많은 분들이요.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정반대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집에서 TV 보시고 누워서 편히 앉으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특별하십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6개월 뒤 그리고 1년 뒤, 2년 뒤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2년 반 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한 가지 마음은요, 가능하겠다. 누적이라네. 가능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요,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막 교차를 하면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SVP, 지금 미국의 SVP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처음에 내가 정말 SVP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를 내가 믿는 게 가장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믿는 게 어려웠다라고.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요. 컨벤션이라는 데를 가보고요. 저는 결단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확신도 왔고요. 저런 다 하네? 다 PC가 되고, 제가 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6개월 전에 들어오면 나도 저분처럼 PC일 텐데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컨벤션에서 본 거는요, 그분들이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요 정말 단기간에 PC가 되고 RVP가 되고 그런 거를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보면서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내가 결단을 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무조건. 성공이라는 거를 자꾸 뒤로 미루고요. 제가 늦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성공을 늦게 한다라고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효도도 못 하겠고요. 보니까. 또 아이들한테 성공을 안 하면요. 성공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 차이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라이프에도 그렇겠구나라는 어떤 감이었습니다. 저는 에이젠 사업을 처음에 선택할 때도요. 그냥 100% 감이었어요. 뭘 알아서 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100% 감이었고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것 같은. 내가 그냥 빨리 해야 되겠다. 그냥 이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자 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 잘 살았어요. 판교에 살았어요. 지금 판교는 막 굉장히 도시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판교는요. 산에, 밭에, 논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산을 깎아서 집을 졌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아무튼 그때요. 되게 잘 나갔어요. 세계 23위의 간부들이었고요. 네, 회장님이 아무튼 가족이에요. 가족. 상업 멤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주말마다 마당에서 파티를 하고요. 내 친구들 집에 가보면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엄마가 또 그렇게 좀 세뇌를 약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잘 나가지 않으셨고요. IMF 때 회사는 공중분해가 됐고요. 아무튼 굉장히 집이 예전 같지는 않았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옛날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저는 고현정을 되게 그 당시에 고현정이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했는데요. 네. 잘 안 들리세요? 네. 밖에. 진짜요? 밖에. 고현정이라는 배우를 좋아했는데요. 그분이요. 왜 모래시계를 보면은 쌀을 이렇게 들고 가면서요. 네, 쌀을 들고 다니면서요. 넘어져요. 그러면 넘어져서요. 고현정이 막 울어요. 네.
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고현정은 잘 살잖아.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들고 해야 돼요? 네. 사람이 많네. 네. 그 쌀을 들고 엎어지는데 막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더라? 쌀이 내가 오늘 쌀 샀다?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뭔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내가 오늘 쌀 샀다고 막 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어릴 때.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나도 왠지 한번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게 되게 사치로 느껴진 거예요. 저한테는. 뭐 드라마니까 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이민을 가게 되고 이민을 갔는데 아무튼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랑은 좀 다르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경험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조금 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저는 부자 되는데 관심이 계속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 말고요. 제가 아까 스피치도요, 여배우가 돼서 깐지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스피치를 했는데요. 정말 뭔가 좀 럭셔리하고 멋지고 부자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이미지화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09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신랑은 의료기기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요, 수입이요, 그 나이에 적은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억대 장비를 팔다 보니까 하나 딱 가지고 오면요, 몇 천만 원씩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대 팔고 계속 놀아도 되는 그런 직업이었죠. 근데 본인이 사업을 가지고 있고 공장도 가지고 있고, 근데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이럴 것 같지는 않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저를 겁을 주는 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지가 알아서 하겠지. 저 솔직히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남자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요, 또 저는 약간 감이 발달을 했어요. 감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뭔가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내가 어릴 때 상황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이거 정말 현실이구나, 뭔가 준비를 하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또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우연히 에이센 사업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고요.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첫 단계가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기는 거가, 네, 꿈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어떤 그런 꿈이 있고 항상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지화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요. 임신 중에요. 왜 임신하면 여자들 되게 졸음 많이 오잖아요. 3시에 잠이 들었는데요, 6시에 깬 것 같아요. 임신을 했죠. 그런데 밤에 이렇게 내가 분명히 화날 때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껌껌한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너무 적막하고 뭔가 불안하고 되게 적막하고, 그때 임신해서 그런가? 아무튼 이게요, 그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아무튼 밀려오는 그런 어둠에 정말 이렇게 하다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저는 가끔은 기도를 말로 안 하고 글로 씁니다. 말하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글로 써요. 근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글로 썼냐면요, 제가 지금 읽어보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제가 평생 할 수 있는 멋진 일을 주세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요, 엄청난 부자게 되게 해주세요. 소리 좀 없죠? 그렇게 그때 제가 이제는 안 만났을 때라고요. 저 집에 있을 때인데요. 그리고 거기다 뭐를 썼냐면요, 하나님, 저희 신랑이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글을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의료기기 사업이랑요, 세계 최고 리더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지금 그거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그때 썼던 그거 말고도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다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이거는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요, 저한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하고 이미지화하고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일들이 저한테 딱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얘랑 자석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접촉이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꿈과 목표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꿈과 목표는요, 항상 내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왜 에이센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의 이미지는요, 다 지금 에이센에서 성공을 다 하실 거잖아요. 다 RBP, SBP 가실 거죠? 네. 가실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요, 나의 모습을 이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이미지는 뭐냐면요, 약간, 되게 멋진 커리어만 비슷한 아무튼 그런 멋진 저의 상상의 모습인데요.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 힘차게 무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 막 이런 거가 전 이미지였던,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그 이미지의 기운으로 에이센 사업으로 TC까지 갔었습니다. 예. 꿈과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말 설정을 하시고요. 다 각자 꿈과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네,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10스텝 강의요 할 줄 모르고 그냥 온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에이센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론적인 거 말고요. 정말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된 이야기들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센에는 10스텝이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에이센 처음에 시작할 때요. 어떤 체계를 듣고 저도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열정 하나로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게 많았을 때는 놓치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를 안다라면은 저처럼 실수하지 않고 비즈니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단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끝없는 추구 읽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안 읽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읽으신 분 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안 읽으신 분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자, 보세요. 에이센 사업은요, 우리가 이 125억이나 12억 5천의 가치인데요. 우리가 출근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요, 에이센 사업을 하고요, 쉽게 그만둘 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125억을 투자했으면 절대로 그만두지 못하시겠죠? 근데 꼴랑 125만 원을 낸 거예요. 꼴랑 77만 5천 원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만두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어떤 분이냐면요. 다섯 명한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내가 나한테 실망해서 내가 꼬꾸라져 버려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럼 그러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마인드를 지켜줄 수 있는 데가요. 우리가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금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무조건 끝없는 추구를 읽게 해주셔야 돼요. 이 끝없는 추구는요. SVP 우원균 사장님도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셨고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에이센 사업은 책만 읽는 사업 아니에요. 또 이거 읽으라고 했다고 내일부터 집에 콕 들어박혀서 책 읽으시면 그건 에이센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책 읽는 시간은요. 하루에 15분이면 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기가 끝없는 추구가 30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15분 혹은 밤에 15분 한 챕터씩 읽으시면 돼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15분 뭐 차 안에서 15분 아무튼 그 읽는 시간은요 막 길게 하루 종일 읽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센 사업에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지켜주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거를요. 그 안에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면 책 한 권으로 무슨 말 있죠? 무슨 얘기가 있는데 속담이 있는데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뀌었단가? 아무튼 책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끝없는 추구는요. 우리가 바이블처럼요. ACN의 바이블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만 읽으시면 안 되시겠죠? 여러분들 파트너가 나오면요. 무조건 끝없는 추구를 읽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마인드가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다 약해요. 에이센 사업 딱 처음 듣고 대박이네 막 이러고서는 막 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쑥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우리는 양은 냄비라고 하죠.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더 예의주시하게 보셔야 되고요. 시스템적으로 끝없는 추구를 무조건 읽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끝없는 추구는요. 정말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인드를 지켜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 이벤트 참석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 유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다 쇼핑몰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시죠? 이 텐스텝 비즈니스 시작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데인데요. 자, 온라인 쇼핑몰을 다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사장님, 리크루팅이 먼저예요? 고객 유치가 먼저예요? 헷갈리신데요. 근데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고객 유치도 중요하고, 리크루팅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페이즈 1이라고 하잖아요. 페이즈 1은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들이요, SVP가 되려면요, 진짜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요, 나와 함께 할 사람을 6명을 찾고요, 내 개인 점수가 50점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거든요. 진짜 쉽죠? 네. 6명을 찾고 내 개인 점수가 50점이면 돼요. 그런데 내 개인 점수가 50점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내 온라인 쇼핑몰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가게는 망한 가게예요. 그러면 그건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제가 될 거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집에 있는 것부터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 ACNL 사업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이 사업을 해서 RVP, SVP가 되시면요, 요트를 사실 거고요. 여기 옆에 요트장 있더라고요. 네, 요트를 사실 거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멋진 라이프를 경험하실 텐데, 지금 ACN이 아나바다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막 아껴 쓰자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입니다.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내 파트너도 들어올 줄 몰라요. 그래서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당연히 내 것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요,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저희 쇼핑몰에. 다 그거를 나부터 하셔야 돼요. 아, 내 거 하나 들어와서 뭐고 되겠어? 그래도 내 거 하나라도 계속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결단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애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TC가 되기 위해서요. TC가 되기 위해서 몇 명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3명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많은 사장님들이요,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3명을 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근데요, 사람들 마음이 다 저랑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3명을 하고요, 기다리는 사업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요, TC보다 저희 팀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한쪽 그룹은 800점이 넘어요. 한쪽 그룹은 500점이 넘어요. 근데 한쪽 그룹이 200점이 안 돼요. 그래서 TC를 못 가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는 사업을 하다 보면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명만, 내가 TC를 가기 위해서 3명 하시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저는 저희 팀에서 그냥 14개를 펼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14개를 펼친 분은 12레그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레그가 많아야지 그분들 중에서는 움직이는 분도 있고 안 움직이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요, 일단 하자고 못 알아들으면 우격다짐으로 하자 그랬고요. 알아들어도 하자고, 그래서 처음에 레그가 많이 생겼는데요. 결국은 내가 TC를 가려면은 이들이 점점 불어나야 되는데요. 발가락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시스템을 전혀 몰랐었던 때거든요. 나 혼자 그냥 리크루팅 해가지고 그냥 하자고 그러면 거기서 멤버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알아서 지들이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무조건요, 직대로요, 10라인을 펼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내 파트너가 내가 필요하면요, 아니, 내가 내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리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드를 하시려면요, 레그가 많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다 보면은 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다 비즈니스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명단 작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ACN 사업은요, 할 것 같은 사람은 안 해요. 근데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해요. 그런데요,
조금 괜찮으신 분은, 좀 삶이 괜찮으신 분은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백수한테 에이센 사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약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이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라이프가 괜찮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인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이렇게 많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다. 그러면은 보험 지점장님이 FC 이제 말단 직원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를 막 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할 것 같은 사람,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미리 판단하지는 마세요. 에이센 사업의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죠. 지금 이 에이센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게 되시면 이 워크북이라는 거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안 갖고 계신 분? 가지고 계신 분? 네,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에이센에서는 아무튼 다 명단을 빨리 적으세요. 근데 그 명단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에이센 사업을 평생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사업을 평생 하는데요. 골치 아픈 사람이 내 멤버에 들어오면 골치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멋지고 그런 분들로 팀을 구성을 하세요. 결국은 내 팀 컬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내 팀 컬러가 좋아야지 나중에 들어오는 팀이요. 팀이 컬러가 좋아야지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팀이 막 부정적이고 막 미팅에도 잘 안 나오고 막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막 이런 팀 컬러로 세팅되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요. 그분들을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갑의 자세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에이센 사업은요. 정말 의뢰 자세로 하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사업 자체가 죽이 돼버려요. 정말 갑의 자세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에이센 사업은 너무나 큰 선물이잖아요. 저는 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해준 그 오빠보다 제가 훨씬 수입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 저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는 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소개를 할 때도요. 그런 선물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인데 이따가 올 때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된다고 막 청바지 그렇게 입고 오면은 나가고 창피하다고 내가 창피하니까 이따가 깨끗하게 좀 깔끔하게 좀 말끔하게 정장차안에 입으라고. 그리고 너 들어보고 대박이니까 너 들어보고 나한테 밥 사라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밥 사줄게 뭐 해줄게 그러면서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그 사람 비전을 못 봐요. 정말 내가 갑의 자세로 에이센 사업을 전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네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명단 작성했어요. 자 그러면요. 자 제가 이걸 다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초대를 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초대를 할 때요. 다 얘기해버려요. A씨에는. 명량 보셨나요? 명량 보셨죠? 저 명량을 왜 봤냐면 저도 봤어요. 저 심야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왜 봤냐면 사실 안 보려고 했어요. 이순신에 대한 내용은 다 알잖아요. 그걸 봐? 그랬는데요.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명량을 꼭 봐야 된다. 왜요? 네? 리더의 자세?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해요. 왜 A씨에 대해서 12레그를 해야 되는지 나온대요. 진짜 그게 나온대요. 네. 왜 A씨에 대해서 12레그를 해야 하며 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왜 일본을 먹어야 되는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궁금했어요. 만약에 야 그 이순신이 12척으로 뭐 300가지의 배를 없애고 완전 그러잖아. 그러면 저는 안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관져서 얘기해 주니까 제가 시간 없으니까 심야 영화라도 가서 본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모션이에요. 초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ACN인데 그러면요 벌써 네이버에 ACN 딱 치죠. 이제 요새는 다 발달했잖아요. 이걸 네이버 딱 쳐보면 딱 첫
마디가 뭐냐면요. ACN은 다단계인가요? 그러니까 다단계는 그리고 딱 그때부터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은 그분이요. 5년 뒤에 SVP인데 그분이 그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분한테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ACN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차피 여기 오면 ACN인 거 다 알아요. 굳이 미리 얘기해. 그러니까 초대는요. 무조건 호기심하고 흥미유발만 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방법이어도 저는 괜찮아요. 리크루팅은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모양이든요. 흥미와 호기심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흥미를 유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요. 통신이 나쁜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한국 시장에 통신 다단계라는 이름으로요. 정말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런 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마음에 그게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이라고 얘기하면 또 통신 다단계인 줄 알아버립니다. 오히려 차라리 금융 서비스를 말씀하세요. 카드, 전기가스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금융 서비스, 전기가스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글로벌 사업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아이템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초대할 때는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사람에 대한 소개할 사람을 초점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로부터 이제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에 대한 프로모션을 해요. 저는 저희 파트너한테 이제 시켜요. 뭐라고 시키냐면은 저에 대한 프로모션을 많이 하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그 비즈니스가 클로징이 될 때요. 어차피 초대를 해서 그분이 여기 앉으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다 좋다고 생각해요. ACN 사업은. 다 좋다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사업 설명을 쭉 듣잖아요. 그러면 클로징 할 때 어떻게 클로징이 되게 되냐면요, 무조건 삼각형 호일러의 법칙에 입각해서 클로징이 보통 됩니다. 저도요, 제가 잘하는 사람을 ACN을 초대할 때는요, 제 3자를 프로모션해서 애프터를 해요. 절대 제가 붙이고 장구치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해서 초대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끝에도 나랑 같이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법칙인데요. 나와 내가 파트너를 이제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 3자를 여러분들은 프로모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위에 업라인이어서도 괜찮고요. 그 위에 업라인 PC여서도 괜찮고요. 그 위에 업라인 RD, RB도 다 괜찮습니다. 무조건 프로모션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분은 클로징 될 확률이 50% 떨어질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사업은 어차피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관계예요. 관계. 얼마나 내가 신뢰할 만한가. 얼마나 나를 도와줄 스폰서 라인이 신뢰할 만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프로모션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요. 이 사람은 클로징 될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요. 정말 사람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세요. 너무나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장점을 보는 눈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스폰서가 정말 좋은 면을 부각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신뢰하는 걸 부각시키세요. 그래야 함께 인조이 되고 인볼브 되고 함께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사업 설명을 들으시잖아요. 사업 설명은 이제 처음에 QTT 사장님이 여기 오시면 사업 설명 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저희 팀은 ETT 이상은 무조건 사업 설명 하라 그래요. ETT 이상은요. 왜냐면요. 사업 설명을 내가 할 줄 모르고 계속 자리만 맡고 그런 것만 할 줄 알잖아요. 내 팀에 100명이 있다고 해도 그 팀은요. 팀빌딩이 아니에요. 내 팀에 100명이 사업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너무 흥분을 해서. 사업 설명을 할 줄 알으셔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처음에 모시고 오신 분은 사업 설명을 못 하시겠죠. 당연히. 그 업라인 그러겠죠? 그거는 괜찮아요. 일단 먼저는요. QTT나 ETT는 초대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막 설명해봤자 초대하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군중 속에서 깨져요. 기억하세요. 1대1로 하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직 나한테 성공 스토리가 있으면요. 그게 돼요. 1대1로 바로 등록서까지 다 받는데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나의 그 피치가요 아직 거기까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요. 여기 군중 안으로 모르셔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업 설명 듣는데 같이 오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이런 분들도 안 해, 이런 분들도 안 해,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팅이 있구나,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늘 SPP 무원균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비즈니스하는 척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업하는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사업하는 척이란 이런 거예요. 8시에 사업 설명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8시에 오면은 안 되겠죠? 8시 사업 설명 15분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틀잖아요. 적어도 20분 전엔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프로모션이란 내가 갑의 자세로 그 사람을 자세를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네? 되게 젠틀하게 하셔야 돼요. 자세를 갖추게 해주십시오. 영상을 보지 않잖아요. 클로징 될 확률은요 70%로 떨어져요. 영상은 무조건 보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 팀에요 박명호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노스케이프 코리아 회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바로 업라인 사장님이요.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이 나요. 사업을 저도 진행을 얼마 하지 않을 텐데요. 분당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이 미팅장에서 그분이 초대되어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끝나자마자 이거 등록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2층으로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냐고.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동영상 보니까 그 수만 명이 떼거지로 사기를 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신 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뎁스로 노스케이프 코리아 회장님이 나오고 그 뎁스로 박지용 TC 사장님이 나온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다 TC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제 팀에서요.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데요. 아무튼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동영상을 보지 않고는 만약에 늦었다, 5분 늦었다, 8시에 사업 설명인데 5분 늦었다, 혹은 8시 1분에 딱 도착하면 우리 되게 아쉽죠. 듣게 해주고 싶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듣게 해주는데 클로징이 안 돼요. 무조건 동영상을 듣게 하고요. 자세를 갖추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할 때 그리고 또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말 시켜요. 야, 어제 잘 들어갔어? 미안한가 봐, 온 게. 어제 잘 들어갔어? 막 그러면서 괜히 말 시켜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비즈니스거든요. 내가 비전을 정말 보고 계신다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옆에 내가 핸드폰 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핸드폰 끄세요. 그럼 옆에 사람은요. 끄진 않더라도요. 무음이나 진동까지는 할 거예요. 내가 그런 자세를 갖추고요. 동영상도 잘 보시고요. 옆에서 막 핸드폰 하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잘 가르쳐주고 끄라고 이따가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장님 잘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집중해서 저 동영상은 봐야 되는 거구나. 그걸 다 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갖추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다 아는 내용 하나요? 아닌가요? 네. 아무튼 사업 설명 중요하고 그다음에 클로징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가 있다라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요. 이성과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 벌써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감성이 80%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클로징은요. 그냥 단순해요. 클로징은 뭐예요? 에이스인 사업은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맞죠?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소비하면서 평생 살면 돼요. 근데 에이센 사업을 만나서 내가 지금 수입 라인으로 가져오고 우리가 부자 될까는 플랜을 지금 제시하는 거잖아요. 등록하자. 하자. 이게 클로징이에요. 하자. 해봤자 부자밖에 안 된다고. 등록해봤자 너 부자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하라고. 그리고 나는 무조건 SVP를 갈 건데 난 그 중에 한 명이 너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하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탐자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스폰서 있고 초대된 사람이 있고 나. 근데 괜히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벌써 막 뜨거워. 나 이제 부자 될 것 같아. 뜨거운데 여기서 오늘 꼭 안 해도 돼. 라든가 그 등록만 하고 결제는 안 하는 거야. 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빨리 등록해서 막 카드 꺼내라고 빨리. 10개월 무이자로 하라고. 아, 무이자는 없구나. 10개월로 하라고, 3개월로 하라고, 6개월로 하라고. 너 해봤자 부자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이번 달 프로모션이 있다고. 내가 너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그래봤자 너 부자밖에 안 된다고. 너 지금 안 하면 너 나중에 하면 너 반드시 후회한다고. 우리 같이 하자. 우리 아시아의 역사 한번 써보자고.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하세요. 근데 긍정적인 얘기. 그분한테 포커스했을 때 그분한테 정말 미래가 있는 얘기들. 지금 안 해도 돼. 미안할 필요 전혀 없어요. 뭐 125만원, 77만 5천 원 없다고 갑자기 죽나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자가 클로징입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망설여요. 그러면은 같이 하자. 야, 내가 책임질게, 같이 하자. 좀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되게 잘 통하더라고요, 그거. 네. 아무튼 클로징은요, 나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근데 처음 오신 분은요, 이 사업이 괜찮아. 괜찮은데 나는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확신이 없을 때 나의 자신감을요, 빌려주시면 그분이 더 고마워할 거예요. 나도 성공을 하고 싶은데 나는 자신감을. 다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자신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등록하라고.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다 자신감은 없는데요. 먼저 하신 분한테 살짝 기대서 사업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징은 되게 쉽죠? 클로징은 뭐예요? 하자. 등록서를 내민다. 그 등록서도 안 내밀고요. 그 신규가 어떻게 등록서가 생긴 줄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클로징이란 하자, 등록서 내미는 거예요. 해봤자 부자적이 안 되니까 빨리 쓰라고. 그렇게 좀 강하게 나의 확신을요 넣어주시면요, 그분도 이제 얼떨결에 TC가 될 거거든요. 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요. 프로모션인데요. 프로모팅은 뭐냐면요, 오늘 미팅보다요 더 큰 미팅을요 이 48시간 안에요 조인시켜줘야 돼요. 왜냐면요, 저도 ACN의 큰 비전을 본 거는 컨벤션이에요. 오는 8월 23일 날 일단 킨텍스에서 컨벤션 하잖아요. 네. 거기에 다 오실 거죠? 네. 다 무조건 오셔야 돼요. 컨벤션에 오지 않고 RVP, SVP 된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무조건 RVP, SVP 오시고요. 무조건 오셔서, 그리고 ACN 사업은요, 이거 비밀이 있는데 가르쳐줄까 말까? 가르쳐드릴게요. 컨벤션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레그를 데려가느냐가 나의 1년의 비즈니스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데려가야죠. 근데 한 줄로만 20명 데려가면은 별로예요. 그거는 한 3, 4, 5, 6 레그가 와야 돼요. 그리고 뎁스도 다 와야 당연히 오겠죠. 그러면 그래서 ACN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과 그리고 노는 게 경계가 약간 모호해져요. 지금은 아니시겠죠. 왜냐면 이 사업은 처음에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클로징하고 프로모팅해서 미팅에 조인시키고 이런 게요, 처음에는 나한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ETT 때 SBB 무원준 사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ACN 사업은 누워서 떡 먹기래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요, 그거 사장님이 누워서 떡 먹기죠. 진짜 말도 안 듣고 파트너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으로 말은 안 해요. 속으로 생각했다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뭔지 지금 이해가 가요. ACN이 누워서 떡 먹기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대, 사업 설명, 클로징, 프로모팅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이게요 내가 이론으로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몸이 체득화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ACN 사업은 누워서 떡 먹기가 되고요, 감각적으로 되는 겁니다. 4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 두 번째 단계, 뭘 모르는지 아는 단계. 세 번째, 뭘 아는지 아는 단계. 뭘
사람들 네 번째 뭘 아는지 모르는 단계. 근데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우리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 우리가 뭘 아는지 모르는 단계가 가장 사업이 잘 된다고.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요 프로세싱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체득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업이 누워서 떡먹기가 돼요. 누워서 떡먹기가 돼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복제죠?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팀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지만 제 팀은 다 전국 관광 곳곳에서 지금 에이시안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복제의 원리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복제가 되기 위해서 항상 시스템에 내가 조인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없이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케이맨 아일랜드로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4월 달에 회사에서 인당 2천만 원짜리 여행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8박 9일인가? 아무튼 그렇게 갔다 왔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제가 케이맨 아일랜드에 가 있으니까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죠. 더 잘 되나 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그 케이맨 아일랜드 가서 막 여행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는 세상에서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와 그렇게 아름다운 모래는 처음 봤어요. 이게요 동남아랑 달라요. 케이맨 아일랜드 그 보물섬 그 뭐지 캐리비안 해적 나오는 그 해변이거든요.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그 사진만 올리면 사람들이요 막 동기부여를 받나봐요. 사업을 더 잘해버려요. 저는 그때 진짜 제일 사업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냐면 결국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이에요. 내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없어도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의 팀이. 그것은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건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시스템이 없으면 리지주얼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이 뭔지 아셔야 되고요. 내가 올바른 복제의 원판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모팅, 이것도 프로모팅인데요. 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프로모팅을 하는데요. 내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팅을 해야지 관계적인 거를 그분들이 마음이 녹아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나를 소개해주신 내 스폰서는 어떤 분이죠? 되게 고마운 분이죠. 근데 가끔은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 스폰서인데요 미팅이 전혀 안 나와. 나보다 더 에이션 시스템을 몰라. 그런 분들은요 그냥 고마운 사람이지 내 비즈니스를요 도와주실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요 빨리 눈치를 채시고요 그 업라인 스폰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업라인 PC, RD, RBP한테 SOS를 신청하셔야 돼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처음에 반드시 누군가가 도움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 2, 3, 4주 배우면 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파트너들은요, 저희 파트너 정문경 사장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ETL이 한 20일 만에 생겼어요. 저희 파트너가. 내가 여태까지 하는 거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고. 처음에는 되게 서운했대요. 근데 지금 사업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내 스폰서한테 우상도 씌우시면 안 돼요. 내 스폰서한테 우상.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설명 좀 해보실래요? 우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자,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나 전유경이라는 사람으로는요. ACN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전유경이라는 사람으로는요. 다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업라인하고 연결을 계속 시켜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떠버요. 내 파트너를 내가 우산을 치우고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요. 올바른 영양분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게 바로 우산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소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항상 상담 일을 하셔야 돼요. 상담.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요. 수만 가지의 사건들을 만나요. 저도요. 하루는요. 제가 기억하는 하루가 있는데
그때 저녁 때인데요. 제가 차 안에서 진짜 펑펑 울었어요. 에이시안 사업학 처음. 정말 펑펑 울고요. 그 다음날 씻은 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막 다녔어요. 근데 뭐냐면은요, 항상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거 항상 상담을 받으시고요. 항상 점검하는 사업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도 뭐 위클리 미팅도 있고 서울에는 이제 ETT 미팅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가요. 휘발유를 한 번 넣으면 그거를 평생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휘발유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야 차가 가던지 쓰던지 하잖아요. 에이시안 사업도 똑같아요. 내가 한 번 충전했다고 해서 이 10스텝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난 다 알아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RBP, SBP 될 때까지요,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복제될 거고요. 여러분들보다 더 핀이 빵빵빵 터지는 그런 파트너들은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지금 ACM 비즈니스 모르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빠르게 전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복제고요. 마이웨이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마이웨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관계 사업이거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여기 오실 때 항상 제일 멋진 차림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항상 내 파트너가 생기면 형제 사장님들한테도 인사시켜 주시고 스폰서 사장님한테도 꼭 인사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으로만 에이센을 보여주지 마세요. 나라는 사람으로 비전이 나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폰서 사장님한테 계속 연결시키셔서요. 에이센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제 마음대로 막 해버리네요. 네, 후속 조치.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혹시 여기서 자영업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사장님 무슨 일을 하세요? 식당하고 프랜차이즈 어떤 거 하세요? 홍삼이요? 그 홍삼 매장을 차리실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셨어요? 억대가 넘죠? 자, 그러니까 홍삼